2040 플랜이라는 거, 3도심을 광역 중심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곳은 일반 분양도 30억 가까이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런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초기 재개발이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대장님, 저희가 이제 5천만 원으로 돈을 이제 모였어요. 그 돈으로 저희가 과연 부동산으로 수익도 좀 보고 미래에 대한 이제 준비, 투자를 좀 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든지 아니면 진짜 중년이더라도 돈을 이렇게 목돈을 모으기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그러니까 뭐 5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더구나 또 부동산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5천만 원 아니면 1억이라는 돈들, 이런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계란 한 판에 다 담으라고 하지 말듯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저도 5천만 원으로 재개발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소액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초기 재개발을 투자를 해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초기 재개발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통의 전문가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불안전성이 많거든요. 불투명성. 왜냐, 사업이 추진하는 단계에서 조합이 설립할 때까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이 지구가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합장이 뭐 해임이 된다든지 여러 사례가 많거든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커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투자를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재개발이라면 물론 방금 입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초기 재개발 입지 좋은 곳이면 사실 아무데나 해도 될까요? 아무데나 하면은 당연히 망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 사례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흑석동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던 친구는 면목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면목동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10몇 년이 됐어도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했던 흑석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더라도 지금 흑석동, 그러니까 예를 9호선 라인이 지나고 강남과 가까웠고 반포의 옆에 있는 흑석동이라는 곳이 재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투자 수익이 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냐라고 보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40 플랜이라는 거 계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3도심을 두고, 3도심이라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강남 쪽, 뭐 여의도 쪽, 그다음에 구도심 쪽 이런 곳을 두고 있고, 광역 중심이라는 것은 뭐 용산부터 해가지고 한 7개의 구역을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을 개발을 시키겠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2035 플랜이라는 것들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곳은 강남이나 용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용산이라는 곳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의 30평대가 현재 기준으로도 한 좀 최근에 나온 분양가가 한 34억 정도 됐는데, 만약에 화곡동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 만약 일반 분양을 3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신 분이 거기에 30억 두고 일반 분양 아파트 사시겠어요? 혹시 사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일반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초기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갔을 때
사업성이 좋아서 조합원이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돈이 완전히 안 들어가는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적은 돈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일반 분양가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강남이나 용산 정도 2030 플랜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강남 용산에 그러면 초기 재개발이면 그러면 더 괜찮아지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입지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사업성이라는 거거든요. 사업성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초기 재개발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보통의 재개발은 200에서 300%의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라는 것들은 한 200, 500% 정도의 수익률, 용적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라는 건 600%의 용적률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적인 재개발을 했을 때는 200에서 300%인데 역세권으로 가게 되면 500에서 600%한 2배에서 3배 가깝게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내 아파트가 1000세대를 질 수 있는 걸 2000세대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내 돈이 적게 들고 나중에 수익은 더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장충동 재개발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역세권을 안 갔을 때는 299 거의 300%였다가 이게 역세권 시프트로 가면서 530%로 용적률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약 1200, 1300세대였다가 2200세대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나는 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수익은 더 2배에서 3배 가깝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세권 활성화라는 것도 한 40군데 정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용산이나 강남과 같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일반 분양에 3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은 저기 위에 있는 상계나 뭐 월계나 이런 곳으로는 일반 분양이 그만큼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일반 분양도 30억 가까이 이렇게 나면서도 입지가 좋은 그런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세권 활성화가 있더라도 용산이나 이런 강남과 같은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초기 재개발이더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대장님, 근데 말씀만 들으면 강남 용산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세권 활성화 이제 초기 재개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가지고. 그렇죠.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많이 충분히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다만 용산과 같은 곳에서는 5천만 원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한 5천에서 1억 사이 아니면 1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아마 가야지 될 거예요. 아마 제 친구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지만은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서울 빼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는 서울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미 투자할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건데 저는 분명히 그 돈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제 오프라인 강의를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각 금액대에 맞게끔 나올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뭐 아는 지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 인터넷에 쓴 글들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좀 찾아오시면 조금 더 지금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까지 아마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네, 감사합니다.